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훗날 2026년에 당신이 오늘을 떠올리며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XRP에 관한 정말 의미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도 유독 XRP만은 조정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죠.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XRP는 끝났다고요? 세력들은 이미 다 떠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세력들은요?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여러분을 속인 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의 리셋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들은 소름 끼칠 만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 XRP 744만 개의 지갑 중에서 약 3%만 XRP를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타협이 불가능한 마지노선이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왜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하필 이 시점에 블록체인을 제도권 금융의 심장으로 이식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방송은 단순한 찌라시가 아닙니다. 공개된 기사, 숨겨진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월가 인사이더의 은밀한 목소리를 연결해서 2026년에 펼쳐질 XRP 체크메이트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채널 고정. 여러분들 최근은 시세는 160%를 넘게 폭등하면서 세상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XRP는 고점 대비 꽤 큰 하락이 나왔죠. 전 세계 대중들은 열광하면서 은으로 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IQ 1위 김영훈 씨는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서 노를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2026년에는 XRP가 금과 은의 수익률을 전부 집어삼킬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산의 체급과 유동성 유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력들의 유동성 가두기 기법을 알아야 합니다. 금과 은의 시가총액은 합쳐서 약 35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XRP는 약 1,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죠. 시총 35조 달러 시장에서 2배 수익을 만들려면 필요한 돈이 무려 35조 달러나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금과 은에 들어가 있는 자금 중 단 1%, 그러니까 3,500억 달러만 XRP로 유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XRP 가격은 산술적으로 4배의 유동성까지 받쳐준다면 그 이상으로도 폭등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금과 은을 띄워서 개미들의 자금을 무거운 자산에 묶어두었습니다. 개미들이 역시 금이 최고야 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세력들은 뒤에서 몸집이 가벼운 XRP의 씨를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김용훈 씨 같은 탑티어 천재들이 보는 건 현재 가격이 아니고요. 돈이 이동할 길목입니다. 은이 약 1년에 걸쳐 만든 160% 수익률요. XRP에게는 한 달 아니면 단 일주일이면 충분한 수치입니다. 세력들은 지금 개미들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금과 은이라는 미끼를 물고 행복해하는 사이 조용히 2026년에 진짜 주인공인 XRP의 스위치를 올릴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에두아르도는 1000개의 XRP가 재무적 선택권의 마지노선이라고 강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왜 하필 1000개의 XRP일까요? 999개와 1000개의 차이가 대체 뭐길래 전문가들은 이렇게 1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할까요? 현재 XRP 지갑 분포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XRP 지갑이 744만 개가 넘는데 500개 이하를 보유한 지갑이 무려 600만 개가 넘습니다. 즉 전체의 80% 이상이 개미 중에서도 개미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1000개 이상 보유 비중은 극도로 낮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설계한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원래 1000개를 모으는데 들던 비용이 2024년에는 500달러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2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진입 장벽이 약 4배 뛰어버린 거죠. 만약 XRP가 세 자릿수, 즉 100달러에 도달한다면 1000개의 가치는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정도 자산이 돼야 투자할 때 멘탈에 여유가 생기고 남은 물량을 더 높은 목표가까지 버틸 배짱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요. 100개, 200개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팔아치워서 생활비로 쓰기에 급급해질 겁니다. 세력들은 대중이 의미 있는 수량을 갖지 못하게 가격을 지루하게 서서히 올리면서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1000개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세력들이 당신을 시장에서 내쫓기 위해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부의 지배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최근 30일간 데이터 한번 볼까요?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인 피트와 이더에서 수억 달러가 빠져나갈 때 XRP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비트나 이더 대신 XRP를 선택한 이유는 규제 이후의 생존력 때문입니다. 아스트라 AI 위니와 엑스파이낸스블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XRP 현물 ETF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관리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즉 지난 2달 동안에만 약 12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체 왜 가격은 2달러 밑에서 기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OTC, 장외거래 매집 기술과 다크풀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들은요, 거래소에서 물량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플사나 대형 고래에게서 장외로 물량을 직접 넘겨받거나 기관 전용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매수세는 강력한데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 기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유통량입니다. 현재 14억 개 이상의 XRP가 락업 상태로 묶여서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관들이 매집한 물량은요, 다시는 시장에 나오지 않는 비유동성 자산이 됩니다. 시중 유통 물량의 씨가 마른 상태에서 트리거 하나만 당겨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승이 아니라 폭발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폭발 직전에 다이너마이트를 조용히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왜 XRP는 호재가 계속 터지는데도 $2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유명 시장 분석가 잭 렉터는 이 지루한 흐름이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동원된 정교한 유동성 억제 전략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XRP 가격은 박스권 안에 깔끔하게 갇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것과 같죠.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낮게 유지합니다.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잭 렉터가 주목한 건 온체인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물량 이동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직전 거래소로 대량의 XRP가 입금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매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매도벽을 세워 개미들의 심리를 눌러버리고 가격이 튀지 못하게 막는 투명한 창살, 즉 감옥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개미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레버리지 청산 물량을 헐값에 받아먹는 겁니다. 잭 렉터는 지금 경고합니다. 지금의 하락과 횡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거대 자본이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 시간을 끄는 매집의 기술이라고요. 2026년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점, 이 압축된 에너지는 정고점을 뚫는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차트는요, 진실이 아닙니다. 뒤에서 움직이는 물량 이동이 진짜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중요한 핵심 스모킹 건이 등장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코트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막는 규제 장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여러분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레비 리트벨드는 이 발언의 행간을 읽었습니다. 에센트 장관이 말한 자본시장의 잠재력 해방, 금융 인프라의 재설계, 즉 리셋은 정확히 XRP가 설계된 목적과 100% 일치합니다. XRP는 처음부터 투기용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간 결제에서 생기는 마찰을 없애고 기관 정산을 초단위로 끝내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금융계의 혈관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미국 재무부가 규제 장벽을 허문다는 건 이제 XRP가 채도권, 금융이라는 거대한 몸체의 공식 엔진으로 이식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XRP 현물 ETF로 11억 달러가 넘는 큰 자금이 유입됐고, 블룸버그는 2026년까지 최대 70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세력들, 금융 엘리트들은요, 지금까지 규제를 핑계로 XRP를 누르고 괴롭혀왔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는 이 시스템을 돌리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무부 장관의 입으로 규제 개편이 언급됐다는 건 세력들의 물량 확보가 거의 끝났고 공식적인 랠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들의 설계는 정책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우리가 매일 쓰는 지갑 속 카드, 바로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가 이미 리플의 심장을 이식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미 리플 기술, 특히 엑스커런트를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 처리 시간을 며칠에서 단 몇 초로 줄이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종종 물어보시죠. 엑스커런트는 XRP를 안 쓰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게 세력들이 노리는 가장 정교한 속임수 전략입니다. 엑스커런트는 전 세계 은행과 카드사를 리플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신 고속도로입니다. 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마스터카드가 이 도로를 깔았다는 건 그 도로 위를 달릴 차량, 다시 말해 XRP 유동성 ODA를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마스터카드도 RLUSD와 CBDC 파트너 프로그램의 핵심 멤버로 리플을 지목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왜 이 거물들이 리플 기술에 목을 맬까요? 기존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는 너무 느리고 비싸죠. 매년 수조 달러를 처리하는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에게 리플 기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력들은요, 전 세계 결제망을 리플의 그리드 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미국과 영국 간 결제 경로에서 리플 기술을 테스트한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경로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순간 우리가 쓰는 모든 신용카드 결제 이면에는 리플 프로토콜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XRP는 단순히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행세가 됩니다.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거대한 고래들이 이미 그 통행료를 낼 준비를 끝냈는데 여러분은 지금 가격 때문에 XRP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면 아래에서 준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금융의 역사를 새로 쓰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검은 물 산티아고 로엘 산토스는 단언했습니다. 리플은 실행력으로 가치를 증명한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이며 결국 이더리움을 이길 것이라고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해온 건 이더리움의 내러티브였습니다. 하지만 산토스가 지적하듯 이더리움은 이제 내분과 실행력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반면에 리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올해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며 실물 자산 기반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XRP는 더 이상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리플사의 전략 자산이자 미국 재무부가 공인한 신용 결제 시스템의 중추입니다. 2026년은 전 세계 경제가 거대한 유동성 파티를 여는 해가 될 겁니다. 지금 비트나 이더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은 단 하나, XRP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1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